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1부는요. 월간 홍준표, 홍스나이퍼 이상원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홍스나이퍼가 매체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 있을 줄 알아서 뉴스민 편집장이시고요. 네, 닉네임이 홍스나이퍼입니다. 네, 처음에 언론사 이름 바꿀까요? 홍스나이퍼로. 괜찮은데. 자, 어떤 소식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이 오늘 소식은 홍준표 시장의 대선 출마 이야기인데, 네. 이 양반이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여기에서도 선보일 것 같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1년 이상 공백일 상황이 곧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자마자 사퇴하겠죠 아마. 아니요. 그러면요. 그 전에? 아니요. 그러면 최대한 끌다가 자기가 사퇴하고 싶을 때. 근데 탄핵 인용이 뭐 빠르면 2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네. 대선이 그러면 한 4월 말이나 5월 초. 3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30일을 다 채우고 사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2월 중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은 어쨌든 2월은 아닙니다. 2월에는 절대 사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징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앉혀놓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2월에는 절대 사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언뜻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 홍 시장이 처음 취임할 때 그 어떤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시장이 사퇴하거나 임기가 끝나서 물러난 뒤에도 임기가 남았다 하시고 계속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을 맹비난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유능해서 거기 앉아 있는 줄 아냐? 시장이 물러났으면 당신들도 물러나야지. 그래서 그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관련된. 네, 그 이야기인데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이 이야기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이어지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례가 이름이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 출영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이름 길죠. 이름 길어요. 임기가 남았지만 골자는 시장이 나가면 너도 나가. 같이 나간다. 순장이네, 순장. 그렇죠. 순장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또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특별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시장님은 특별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조례를 하면 또 대구시 의회가 이제 통과를 해줬다는 거고. 그렇죠. 제정을 한 거죠. 뭐 어쨌든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당시라고 말씀드린 거 2022년 7월인데 그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좋지.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중앙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들이 이제 그만두지 않으니까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에서 홍준표 시장이 그런 논란을 대구에서는 없도록 하겠다. 전직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은 무조건 전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해서 다음 시장이 정무직 자리들을 제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있으면은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조기 대선으로 이제 조기에 시장직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짓을 꾸몄냐? 이 조례를 개정을 시도를 한 거예요. 참 그래요?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짜치죠, 진짜. 하하, 내로남불인데 내로남불?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도 내로남불인데 저는 진짜 짜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임명한 사람들은 나랑 임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자기 임기를 이제 조기에 단축시켜서 나갈 상황이 벌어지니까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또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임기는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해서 개정하는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이어졌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뒤집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비판이 이어졌는데 네. 이걸 개정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대구 시민들에게는 더 좋을 게 없는 네. 선택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대구 시장을 한 1년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공백으로 그냥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백으로 둔 사이에 그 사람들은 계속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새 시장이 안 오면은 그 사람들 임기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대구시는 계속 대행이 합니까? 그렇죠. 대행이 가는 거죠. 권한 대행이 한다. 권한 대행이 가는. 아, 지금 방금 욕 나올 뻔. 어우, 가슴 속에서 불이. 아, 이거 참. 이게 진짜 근데 교묘해요. 이게 짜증나. 예. 이 공직선거법이 뭐 22년인가 21년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개정된 선거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이제 보궐사유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두 번에 나눠서 치를 수 있는데 보궐선거는 4월이랑 10월 이렇게 두 번 치르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려면은 전년도 해 9월부터 그해 2월까지 이 보궐사유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때 확정이 안 되면 3월부터 8월 사이에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보궐선거는 10월에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월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2월에는 절대 사퇴를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월 달에 인용이 되더라도 그래서 경선이 시작되더라도 자기는 사직하지 않고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3월이 되어서 사직을 하면은 이제 문제는 10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월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선거법상 네. 이 보궐로 뽑게 되는 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안 해도 되거든요. 보궐선거를. 뽑았는데 얼마 하지도 못하니까. 1년도 못하니까. 근데 10월에 뽑으면은 임기가 1년이 안 돼요. 다음에 4월달, 6월달에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도 무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사직을 하면은 최장 16개월. 아니 시장이 없습니다. 대구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다 시장 될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 어차피 자기 당에서 될 건데 그 새로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 주는 건 절대 아니고 예컨대 김재원 최고가 갑자기 대구시장이 됐다. 그러면 홍하고 김재원은 원래 맨날 싸우던 사이니까 김재원이 시장되자마자 야 홍이 임명한 사람도 다 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또 홍가 아름답게 또 협의를 해서 요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아닌 말로 김재원 최고가 갑자기 나가 이렇게 한다고 나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또 내보낼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으로 뽑은 시장이 아니라 전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고 선출하지 않은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하는 상태를 1년 이상 방기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겨우 내가 심은 사람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럼 대구 시민들이 뭐 호구입니까? 장난쳐? 호구 무시하냐고? 호구였어요. 나 정말 진짜 짜증나네. 그러면 나는 궁금증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챙겨줘야 되는 누구. 진짜 이 사람은 인기 보장해줘야지. 좀 오래도록 앉혀놓고 좀 내가 보온을 좀 해야 돼. 내가 받은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돈 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평소에 나를 위해 헌신했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유무형으로. 그래서 내가 좀 챙겨줘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있지 않나? 많지 않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대구시 산하 기관에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백이철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구 신영보증재단에 이사장으로 오신 분도 갑자기 날라와서 꽂혔는데 이분도 홍준표 시장이랑 이제 유무형의 어떤 관계를 맡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분들부터 해서 뭐 미술관장 이분은 그 대상이 아니긴 해요.
그 임기 조례의 대상이 아니긴 한데 하지만 어쨌든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런데 미술관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기고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의 임기를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일단 1차적인 의심의 논초리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더해서 저는 이게 가능성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인데 지금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당연히 저는 시장과 같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아까 그 권한대행 하려고? 권한대행은 당연히 행정부시장이 하는 건데요. 행정부시장이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분이 안 나가고 남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시장의 전직 시장의 최측근 경제부시장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사람 나간 시장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에서 떨어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거나 또는 이후에 당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재기를 꿈꾸면서 대구시장에 다시 나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장수 부시장이 만약에 남아 있는다면 이게 참 그림이 이상해진다. 대구시 공무원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말을 따라야 되지? 라는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조심스럽게 제기해 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사퇴했을 때요. 네. 재보궐선거를 1년 이제 임기가 1년 안 남았을 때 하냐 안 하냐를 전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래서 홍이 재보궐 하지 마 이런다고 재보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선관위가 결정을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선관위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1년 미만이면 안 했죠 지금까지. 안 해왔다. 그러니까요. 참 혼돈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원래 상당히 시원한 홍카콜라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과거의 자신의 말과 현재 행동이 맞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자주 발견된다고요.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은 저는 진짜 이걸 16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하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이게 자기도 웃긴 건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아니 뭐 길게 설명도 안 합니다. 길게 설명도 안 하고 뭐 지금 뭐 대구시 현안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산하기간 임기 일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 안 해도 현행 조례로도 임기 보장이 되더라. 법률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임기 일치 조례 이거 개정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개정된 걸 내가 간과를 했다. 2월 28일 이후에 대구시장직 사퇴하면 산하기간은 임기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그 외에 더 길게 설명한 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도 웃긴 걸 아나 보다. 민망했나 봐. 자, 그러면 탄핵 인용 결정이 2월이 아니고 3월이 되면은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3월 이후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논란의 여지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여지는 생기겠죠. 어쨌든 시장 공백을 그래도 1년 이상은 만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비판이나 책임의 당면을 할 텐데 그런 건 어쨌든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미 탄핵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본인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찍 되면 일찍 출마하고 늦게 되면 늦게 출마하고 하여튼 대선하면 난 나간다.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이미 대구시장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선 나가기를 원래 대선의 꿈이 있어서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SNS에 글을 올렸지만 그래도 봐줬다고 시민들이. 근데 이제는 공식화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물러나야죠. 그렇죠. 빨리 물러나야지. 사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의 공적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본인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것들은 대구시에서 시장 업무 보라고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대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간 것도 네, 그렇죠. 갔잖아. 근데 이것도 본인이 2차례나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에서 나를 대구시장 자격으로 불렀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2번을 묻지도 않았는데 정부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정부 대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으로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거기 갈 때 비용은 왜 세금 그래요? 시 재정이 또 소모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출장비 본인 되나? 비용을 썼을까요? 전 지금 이거를 뭐 명확하게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뭐 일단 들려오는 이야기는 대구시 세금으로 갔다 더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저기 휴가는 내고 가나? 그냥 출장 달고 가지 않을까요? 출장 달고 가지 않을까요? 대구시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대구시장으로서 불렀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야 그러면 친구야? 친구로서 부른 거예요? 골프 친구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골프 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이게 이런 모든 상황이 본인이 그렇게 말을 내뱉는 게 어떤 의미인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저게 도대체 시장이 할 얘기인가? 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꺼리낌 없이 한다. 그렇습니다. 아휴, 근데 뭐 저렇게 저 사람이 시장에 앉아 있으나 일찍 나가나 시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야 뭐 시정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대행이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대행은 대선 꿈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지금 펼쳐놓은 일들이 국회랑 연결되는 게 좀 많잖아요. 그쵸. 뭐 특별법, 특히 공항도 그렇고 이렇게 정치권이랑 풀어야 되는 이런 사건들, 사안들 많이 만들어놨는데 뭐 특히 공항뿐만 아니라 뭐 행정통합 이런 것들도 아니 대행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스톱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주요하게 던져놨던 것들을 진행도 못 시키게 되는 상황이 돼요. 1년 동안은 대행이 뭐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진행해놓은 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대행이 뭐 새로운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그냥 공무원인데 임기직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대구 시민의 어떤 중요한 앞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너는 그렇지. 권한대행이니까 그렇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해야 되지. 그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랑 동일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권한대행이 1년 동안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대구시정은 진짜 그야말로 유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유지만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뭘 아니 뭐 최선에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정책 사람들은 그것이 뭐 동상 만들고 이런 거 박정희 그러니까, 동상 만들고 하느니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게 진짜 아니 앞뒤도 안 맞고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대선에 대한 꿈은 굉장히 꾸고 있는데 상황이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홍 시장이 뭐 경선에서 거뜬히 승리를 하고 보수의 거목으로서 막 추대되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추대하는 분위기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1위다.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쨌든 자신감을 보여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상위권에 나서 지지를 많이 받고 하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잘된 거다. 라는 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우리 홍 시장이 지난 대선 때는 신천지 그 집단 당원들한테 밀려가지고 당원에서 당원 투표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내부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홍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쟁력이 없을 수가 없거든. 윤석열보다 무조건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떨어졌다는 건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요. 나는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고 정치 고단수인데 저런 정치도 모르는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거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밖에 못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나온 얘기 명태균 이야기도 그러니까 명태균 여론조사 얘기 나오고 당원 여론조사에는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 크게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천지발 뭐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럼 이번 대선 때는 지금 전광훈 자통당이 지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당원 가입 엄청나는 만회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김문수가 1인이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한결같이 부정선거론 주장하면서 거기 정강으로 같이 다녔던 사람 김문수 아닙니까? 그러면 홍 시장이 아이씨 이번에도 이번에는 정강훈에게 사랑의 교회야? 나 정말 불심으로 대동단계를 하든가 그러면 뭐 어떻게 내가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 어쩌면은 대구시장직을 시원하게 못 던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흘러가는 분위기 보니까 대선 후보가 못 될 수도 있겠는데? 경선에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판이 본선 올라가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경선 통과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아까 근데 서두에 그 경남도지사 때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이런 걸로 하셨는데 경남도지사 때 있었던 일이 뭔가요? 경남도지사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탄핵 2017년에 탄핵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대선에 나오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은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후보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직을 던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진작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면서 다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 없도록 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보궐선거가 되려면은 그 확정 시기가 그때는 또 지금이랑 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30일 전에 선거일 30일 전에 이 보궐사유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공무원은 또 선거일 30일 전에 사직을 해야지 선거에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30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전자로 사임 통지서를 낼 수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딱 31일째 되는 밤 11시 57분에 자기는 사직서를 내요. 그래서 자기는 30일 전에 사직을 한 게 됐죠.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지가 되어야지 보궐사유가 확정이 되는데 전날 31일날 했지만 30일째 되나 했지만 이 통지는 29일째에 가는 거죠. 사임 의무는 이행하면서도 보궐은 안 열리게 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묘안을 11시 57분에 사직하는 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남도는 15개월 동안. 그거 낼 때 쫄렸겠는데 시계 보면서 야야야 아직 오케이 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15개월 동안 경남도는 도지사 없이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15개월 동안. 우리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3월달에 사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6개월 동안 시장이 없습니다. 아마 사례가 없을걸요. 16개월 동안 신기록이네. 네. 잘하면 신기록일 수도 시장이 있겠네요. 없는 단체장이 없는 상황은 아마 뭐 기초까지 다 뒤져봐야 되겠지만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 권한대행하는 행정부시장은 다음 지방선거 때 출마할 수도 있겠네요. 뭐 가능성이 뭐 본인 의사에 달려 있는 거니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해서 뭐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경남도랑 대구랑 비교할 때 제일 나쁜 게 어쨌든 기간이 길어진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앞서 제가 잠시 얘기했던 정장수 경제부시장의 행보죠. 그러니까 그분이 퇴직을 하지 않는다면 홍 시장과 함께 그러면 이게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정을 버리고 떠난 시장의 최측근이 시정에 계속 관여를 하는 그런. 제가 이런 발칙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4월이든 5월 초든 대선에 나가기도 전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 시장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한 3월쯤에 경선에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시장으로 계속 간 거예요? 3월쯤에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퇴직을 하지 않겠죠. 경선 끝날 때. 그러니까 그 시장직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김재현 최고 이런 사람도 우는 거예요. 꺼이. 모양새 참 웃기게 되겠다 그것도. 그렇게 참. 되겠죠. 아마도 본인이 확정적으로 뭔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게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그만두지 않을 거고 그만두더라도 3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홍 시장 시간이 없어요. 지금 불과 한 2개월 안에 어떤 획기적인 메시지 전환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그 윤석열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막 옹호하고 이상한 포지션 취했던 것을 일거에 좀 해소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으면은 경선에서 저는 대선 경선에서 또 이기기도 쉽지 않고 된다 안될 본선에서 경쟁력도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의 1대1 대결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오세훈까지 가서 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뭐 오세훈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한데 현재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원체 그러니까 완전히 아스팔트잖아요. 뭐 아스팔트 우파의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오더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오세훈 시장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의 그러니까 싸움이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당원 선택 50%에 여론조사 50%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역선택 무슨 방지 어쩌고 또 있어 또 철저하게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지지자들 중에서만 뽑겠다.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반영이 돼 있는데 자통당 쪽에서 당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정강훈이 이 당을 먹으려고 한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계속 있는데 홍 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랑 매우 관계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좋죠. 거의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걸 옛날에. 예전에 그런 적도 있고 또 김재원 의원이 김재원 전 최고가 최고위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강훈 목사 옆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또 한 소리 했었거든요. 같이. 저런 게 어떻게 목사냐는 취지로 얘기했었어.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저런 게 어떻게 성직자라고 하고 다니냐고 제가 SNS 글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가서 윤상현처럼 머리를 조아릴 수도 없는 형국 아닙니까? 조아리면 어쨌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받아주실 것 같긴 한데. 받아주겠죠. 진짜 코를 몇 번 박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홍 시장님은 코가 남아나지 않아요. 코를 몇 번 박아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 참.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홍준표 헌정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좋은 소식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